안녕하십니까,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정도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올리고 저희 임직원들하고 그리고 딜러사들 각 담당자들하고 좀 긴 시간 회의를 하고 또 직접 올 수 없는 친구들은 통화를 해서 약속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견적 문의를 김이사 카톡으로, 그러니까 오픈 카톡으로 연결을 해서 1대1로 견적 안내를 해드리고 또는 뭐 출고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현 상황에 대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모델에 대한 어떤 뭐 재고, 그 다음에 언제쯤 입항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대기자는 몇 명 있으니 언제쯤 출고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통을 이제 회원님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있는데 채널이 단 하나이다 보니까 살짝 놓치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급하게 진행이 돼서 조금 뭐랄까 좀 디테일하게 안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카톡으로 너무 많은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분들도 지금 좀 급하게 뭔가 필요하시고 다른 분들도 좀 더 뭔가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라고 해서 김이사가 제가 조금은 서둘러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사실은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또 몇 번 시도를 했으나 너무 찔러보기식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은 제가 폐쇄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1년 정도를 운용을 안 한 그 정책인데 어떤 거냐면 저희 카페에 보시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그 게시판 란이 있죠. 그 란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주로 리스 견적이 되겠죠.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란에 제가 이제 공지사항으로 다시 한번 이 견적 문의를 주시는 양식을 한번 더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양식을 카피를 떠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란에다가 작성을 하셔서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동차를 구입하는 조건이 크게 4가지 정도 분류가 되죠.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는 방법과 그 다음 할부로 구입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리스, 그 다음에 장기 렌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분들은 현금 일부와 할부를 조금 끼는데 이거를 현금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할부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조건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란에 이렇게 양식에 맞춰서 올려주시면 답변을 언제 드리냐면 그날 바로바로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카톡으로 주시는 분들은 좀 빠르게 계약 진행하고 조금이라도 대기 수번을 빨리 가져가거나 또는 빠르게 출고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주시고 다이어트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고 나는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으니 나는 천천히 좀 알아보고 가고 싶으나 이런 좀 내용들,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란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장기 렌트 견적을 문의를 주셔서 제가 그거에 대한 장기 렌트 견적을 이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예전에 똑같았어요. 이 견적을 들고 막 비딩을 하실 거예요. 이 견적을 기준점을 삼아서 비딩을 하실 거예요. 사실은 그게 너무나도 싫어서, 그리고 또 많은 딜러사에서 좀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김이사 견적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와서 영업사원한테 보여주고 견적 좀 이 견적부터 좋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많이 힘들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잠정적으로 폐쇄를 했던 부분이고, 저 또한 너무 그렇게 난무하게 저의 견적이 막 돌아다니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회원님들께 출고해드리는 양보다 사실은 각 딜러사에 있는 영업사원분들이 제 견적을 써서 출고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 회원님들한테 돈 버는 건 사실상 정말 미미한 부분이지만 그쪽 부분은 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 주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나의 진정한 거래처들이죠. 나의 소득을 만들어주는 친구들을 좀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자중을 좀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카톡이 정말 막 터져나갈 것 같고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양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란을 이용하셔서 견적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지사항에 양식을 만들어 둔다라고 말씀드렸죠. 꼭 그 양식에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그 견적 문의가 들어오면 그 답변을 이 길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못 기다려. 나는 좀 급해. 난 빨리 뭔가 진행해야 돼. 그러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는 거고, 여유 있게 대기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 부분은 참고 견적이죠. 픽스된 견적이 아니고 참고 견적이니까 이 길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약속인 거죠. 회원님과 저와의 약속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어제 그 실시간 영상 올려드린 것도 국산차였죠. 소렌토. 저희가 이제 낮에 이런 뭐 광택 작업도 하고 유리막 작업도 하고 할 때는 낮에는 여기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음악도 듣고 좀 자유롭게 막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얼굴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낮에는 저희가 작업을 할 때는 실시간 영상을 안 찍어요. 그런데 어제처럼 딱 이제 광택하고 유리막 작업하는 저희 실장님하고 그 다음에 저만 남아서 뭔가 이렇게 일할 때는 음악 소리도 끄고 그죠? 조용한 상태에서 작업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저희가 실시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요즘은 왜 실시간이 안 올라와요? 낮에 작업할 때는 안 돼요. 그리고 국산차 리스, 지금 그래서 어제 그 국산차 리스로 나가는 차량을 지금 작업을 다 하고 끝내고 이제 좀 있으면 9시면 이제 출고를 해드릴 건데, 지금 국산차 리스 문의가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오세요. 지금 어저께 이미지에 보면 또 티볼리도 있었죠. 사실은 이제 그 차도 리스로 나가는 거였고, 또 며칠 전에 뭐 G80, 그 다음에 G980, 그리고 제가 좀 바빠갖고 이제 그 이미지를 찍을 수는 없었지만 뭐 G90, K9 등등 주로 이제 리스로 많이 움직이는 모델들이 현대자동차 좀 G70, G80, G90, GV80,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에
카니발, 그 다음에 소렌토, 그리고 K9. 이 정도가 사실은 국산차 리스 견적이 참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수입차를 논할 때 비싼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페널티가 면제인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리스사를 선택하셔서 이용하십시오라고 안내를 굉장히 많이 드렸죠. 어제도 한참 그거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런데 사실은 국산차도 똑같이 페널티가 없는 조건으로 제가 견적을 드리고 진행을 해드려요. 그래서 사실은 거래처 이제 임직원분들, 우리 기존 거래처분들, 법인이나 그 사업자 거래처분들은 국산차 이제 구입하시면서 제가 이제 그런 정책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국산차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국산차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리스로 진행하실 때 수입차와 동일하게 리스사 정책, 약정 정책이 좋은 그런 견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국산차도 문의를 주세요. 그런데 국산차는 수입차하고 국산차하고 한 곳에 묶어 놓으면 국산차 하시는 분들이 주저주저 하십니다. 왜? 어떤 분들은 뭐 1억이 넘는 차 또는 막 2억이 넘는 차를 문의를 주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6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막 문의 줘도 되나? 김이사님, 김이사가 바쁜데 내 것까지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국산 빠방이라는 카페를 만들어 놨죠. 그리고 지금 저희 그 이달의 프로모션은 견적 비교 그 카페에 카테고리를 보시면 사랑의 국산 빠방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러니까 국산 빠방, 그러니까 국산 차량에 대한 리스 견적 또는 뭐 장기 렌트, 근데 웬만하면 장기 렌트를 견적 문의 주지 마세요. 장기 렌트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알고 계셔갖고 그거로 막 견적 문의 주시면서 김이사님 왜 비싸요? 막 이러시는데 사실은 설명을 다 드리고 긴 시간 설명을 드리고 나면 이게 맞는 거구나 라고 하시지만, 사실상 저랑 긴 통화를 안 하고 긴 소통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견적만 딱 보시게 되면 뭐야 이거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렌트는 서로 간에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되고 견적 조건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야 돼요. 그 다음 이 국산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잘못된 인식, 내가 신용이 좀 안 좋은데 할부 또는 리스로는 구입을 못하고 장기 렌트로 구입을 하게 되면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개념이 지금 머릿속에 확 박혀 계실 거예요. 웬만한 대다수의 분들이.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 중에 가장 비싼 게 장기 렌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반대라고 했죠. 왜? 약 8년 전부터 장기 렌트로 구입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구입을 하는 거다라는 식의 그런 광고들을 무수히 많이 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지식을 습득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렌트 견적이 가장 안 좋은 조건이고 가장 힘든 조건이고, 장기 렌트 사업을 하고 있는 렌트사의 약정 정책만큼 소비자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도 없어요. 이 장기 렌트는 이 렌트사들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 봐도, 약정서를 저희는 다 봐요. 거기에 있는 약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약관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각 렌트사에서 주고 있는 약관을 저희 지점장님들하고 다 같이 이제 봐서 검토를 참 많이 했는데, 결국은 렌트는, 장기 렌트는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를 태생부터 갖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장기 렌트로 구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나 장기 렌트에 딱 두 가지 장점이 있죠. 내가 보험료를 많이 내, 사고가 많이 나서. 이런 분들. 그 다음, 나는 집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또는 내가 지금 고가의 차량을 몇 대를 갖고 있고 내가 또 차가 사고 싶은데 뭔가 채무로 잡히면 안 돼. 이 차량이 채무로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장기 렌트가 좋아요. 나머지를 다 포기하고 이 장점 두 가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장기 렌트는 이 두 가지에 딱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면 절대로 장기 렌트를 구입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장기 렌트 자꾸 덤비시는데,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장기 렌트가 더 어렵습니다. 할부는 당연히 안 되실 거고, 그렇죠? 이럴 때는 오히려 리스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고차 리스. 중고차 리스를 시작한 지 좀 몇 달 됐죠. 원래 하고 있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제 회원님들께 막 중고차를 안내를 해드려서 진행을 이제 하고 있는데 조금 제가 열받는 일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여러 그 어플들이 있잖아요. 그 어플들을 보시고 차량을 초이스해.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올라와 있는 매물들의 약 한 20%에서 30% 정도는 허위 매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에서 50% 정도는 공유하는 매물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차를 너도 나도 올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다, 뭐 그 어플을 만든 큰 회사에서 책임을 지겠다, 뭐 하겠다라고 막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 막상 가서 차를 딱 보면 개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의를 주셔서 중고차를 알아볼 때 저희 중고차 담당자가, 저희 회사 중고차 담당자가 직접 대전이 됐던 뭐 부산이 됐던 아니면 뭐 경기도 저기 구석 어디가 됐던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이 차량이 이상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한 후에 그 문의를 주신 분한테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기름값을 써가면서 그분에게 안내드리기 위해서 이 차량이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죠? 저희는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고차 리스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이 중고차 리스 사업부의 손익을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예요. 너무 화가 나죠. 왜 그러냐면 차를 알아봐 달래. 그래서 제가 막 우리 담당자들이랑 이야기하고 회의하고 해서 막 지방도 다니면서 기름값 써가고 밥값 써가고 톨비 써가고 주차비 써가면서 알아보고 있는 도중에 다른 데서 계약하고 다른 데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도 주셔. 이런 양아치 같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나는 지금 급하니까 그냥 얼추 그냥 괜찮은 거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그러면 처음부터 저는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딴 데서 하실 수 있게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중고차라는 것은 정말 좋은 차를 잘 구입하셔야 몇 년 동안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이사는 중고차도 리스로 진행해드리면서 또는 뭐 할부, 현금 구입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면서 신차와 똑같이 출고 후에도 프리미엄 케어를 해드리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영상 또는 이런 글을 보시면 나는 이 사람한테 사야지 이렇게 해주는 데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네 라고 해서 문의를 주시는데
사실상 그렇게 좋은 차, 좋은 모델을, 원하는 모델의 좋은 차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는 한 달 또는 두 달 정도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 그러면 그만큼 계속 지출을 저희는 발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수수료를 원하고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신차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거래처에서 또 어떤 차량들이 필요하면 그 차량들을 알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니까 사실상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사업군까지도 가져가고 있는 건데 그런 좀 성질이 급하신 분들 의뢰는 해놓고 본인이 막 알아보고 그냥 본인이 봐서 괜찮은 것 같으면 가서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전화 와요. 이사님 요번에 제가 차를 샀는데요. 지금 한 달이 안 된 차가 좀 뻥이 났어요. 김 이사님은 뭐 중고차 파실 때 보험 가입도 해주시고 해서 뭐 한 달 이내 또는 2,000km 이내에 어떤 결함을 발견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무상으로 처리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을 해준다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는 차량을 등록할 때, 그러니까 중고차를 내가 갖고 오면서 등록을 할 때 저희가 보험사에 가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이 좋은 것처럼 지금 보이고 또 차를 띄워서 보고 성능 검사장에서 성능 검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땐 양호했대요. 근데 내가 갖고 와서 막상 한 보름을 탔더니 차가 막 이상해. 그래서 정비소에 갔더니 뭐 엔진오일도 새고 있고 미션오일 터졌고 막 난리치는 경우도 있어요.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중고차는 전자의 차주가 어떻게 운전하고 다니는지 이 차를 어떻게 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안전장치를 막 걸어드린단 말이에요. 보험가입도 해드리고 막 거래를 하면서. 그런 거 갖고 딴 데 가서 사시고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세요. 또 죽겠는데. 연락하지 마세요. 저 버리고 갔는데 뭘 또 아쉬워서 저한테. 아니면 끝까지 믿어주든지. 그죠? 그래서 조금 성질이 급하신 분들인데 중고차 리스 또는 중고차로 뭔가 차를 구입하고 싶으셔. 성질 급하신 분들은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 성질 급하신 분들이 신차 계약해놓고 중고차 넘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고차 사시고 나서 바로 후회하시고 바로 또 연락 주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다 성질 급하신 분들이에요. 팔랑귀이시거나. 우리가 지금 3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이하의 중고차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이사랑 소통을 하시고 중고차 알아보시는 분들은 기본빵 6천 이상 드립니다. 중고차 시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중고차 알아보시고 특히 중고차 리스로 이제 진행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리스, 중고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중고차 거래를 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리스 승객권들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나 고가의 수입차들은. 근데 그 리스 차량들이 빨리 나가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페널티가 세서 본인이 지금 리스를 실행시킨 본인이 이 차량을 갖고 와서 판매하려고 봤더니 또는 이 차량을 내가 반납하려고 봤더니 페널티가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리스 승계로 진행을 해야 손해를 덜 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리스 승계 차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스는 좋은 리스일까요? 나쁜 리스입니다. 그래서 중고차 리스로 알아보시는 분들은 그 전자의 잘못된 리스를 실행시키신 분들의 차를 승계받기보다는
차라리 현금으로 꺾어져 있는 현금 차량을 다시 중고 리스로 처음부터 리스 실행을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아, 이사님 뭐 이자 부분, 뭐 금리 부분이 그래도 신차계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자의 차주분이 더 타셨겠죠. 그죠? 근데 이 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정리를 하려고 봤더니 페널티가 어마무시해. 그러니까 정리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받아? 왜? 바보지. 그쵸? 상대방이 버린 차를 내가 쓴 게 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리스 승계 조건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조건의 리스 견적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을 갖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희 회원님들께서 저한테 리스를 발생시켜서 신차를 출고를 받았어. 근데 이분이 사정에 의해서 이 차량을 정리를 하고 딴 차량으로 또 김이사가 또 재구매를 또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이사가 출고해 드린 견적은 어떻겠어요? 좋은 거죠. 무조건 저만 자랑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시겠지만 일단 수수료가 없는 리스 견적으로 진행이 됐고 이 차량이 1, 2년이 지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승계로 나온다 그러면 그 조건은 좋은 조건이죠.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수료가 없는 리스 견적을 받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구입하시게 된 분들은 처음부터 그 차량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또 잘 바꾸시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 중고차 알아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잘 선택하셔갖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동차를 구입을 하시는데 본인 스스로 나는 성질이 무지하게 급하고 빨리 받아야 되고 빨리 차를 가져야 되고 또 나는 팔랑귀나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은 쏙쏙 뭐 이렇게 간다. 그러시는 분들은 결국 선택을 잘못해서 몇 년 동안 힘들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김이사가 회원님들께 안내를 해드릴 때는 제가 어떠한 이득을 창출해서 어떻게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정을 가지고 있는 회원님이신데 이런 스탠스의 회원님이신데 지금 상황에서 원하는 게 이 모델이시니 이 모델이 언제쯤 출고될 수 있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조건에 따른 견적은 어떻게 되고를 이 회원님들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뭐 부산에 계신 분들은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뭐 형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우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한테. 그건 뭐냐면 예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입을 하면서 어떠한 그런 좀 인간미를 느낄 수 있고 진실됨 그리고 양심적인 어떠한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김이사를 만나서 김이사랑 같이 거래를 해보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느껴지고 또 소통을 많이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도 들죠. 짧은 시간 안에. 왜? 고가의 차량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수입차도 마찬가지. 아니 국산차도 마찬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의 비싼 차란 말이죠. 그러면 금방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회원님들 편에 서서 소비자분들의 편에 서서 항상 딱 뭔가 거래를 하고 출고를 딱 해드리고 나서 뒤돌아서야 되죠. 왜? 각자의 갈 길을 가야 되니까. 하지만 뒤돌아섰을 때 뒤통수가 따뜻할 수 있는. 그죠? 그리고 언제든지 또 통화를 했을 때 서로 반겨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좋은 결정하셔서 행복한 출고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란을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수입차는 이달의 프로모션은 견적 비교라는 카페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란에서
변경 문의를 하실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국산차 리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산차 리스도 수입차의 리스 정책, 약관 정책처럼 페널티 면제 조건으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중고차 구입하시는 부분도 믿을 사람이 없으니 김이사를 믿고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면 막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저는 전문 앵커가 아니고요.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막 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 회원님들께 글로 표현해서 조금 미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영상으로 설명드리고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니 조금 좀 어리버리하게 얘기할 때도 있죠. 저도 막 순간적으로 머리가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다양한 케이스에 다양한 종류의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포커스 하나를 딱 맞춰놓고 이렇게 뭔가 진행해서 안내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너그러이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가끔 뭐 댓글 이렇게 보면 진짜 멘탈 터트리는 그런 댓글들이 많아요. 댓글 아예 그냥 반응을 안 하죠, 제가. 어쩔 수 없어요. 반응해서 뭐 제가 저한테 득될 것도 없고, 또 그런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들 또한 제가 반응을 해서 뭘 해도 서로 소송갈일 뿐이지 사실은 좋을 일이 없으니까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려드리는 그 영상에는 아예 댓글 못 달게 제가 해놓죠.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회원님들, 저를 아는 회원님들께서 그냥 보시고 좋은 정보를 얻어서 좋은 길로 갈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이지, 사실상 무슨 뭐 차 한 대 더 계약하자고 지금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차 계약 많이 해서 뭐예요? 지금도 꽉 차갖고 지금 난리인데. 여기서 더 들어와야 저희 임직원들만 다들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저 또한 막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필터링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절대 찌질든 연락하지 마! 막 이러면서, 그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